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7월 8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34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강보합, 우리 야간 선물은 0.2% 정도 상승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시장은 진폭 2.4포인트 정도로 제한된 움직임 속에 등락을 반복하며 양쪽 프리만 깎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먼저 프랑스 총선 결과부터 해가지고 우리 장까지 하나씩 한 항목씩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 결과입니다. 예상을 뒤엎은 결과가 나왔죠. 예상을 뒤엎고 좌파 연합이 승리하면서 헝 의회가 출연했습니다. 이거는 의회 내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서 불안하게 매달려 있는 상태의 의회를 뜻합니다. 1등을 거둔 좌파연합이 182석으로 과반에 미달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의회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불안정성이 생기겠죠. 그건 여전한 리스크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인데요. 좀 많아요.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 편입니다. 일단은 7월 11일부터 미국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7월 12일에는 JP 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대형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상위 10개 기업이 시가총액의 37%나 차지하고 있지만 이익 비중은 현재 24%에 그치고 있어서 90년대 이후로 최대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높은 주가를 유지하는 데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점도 이번 실적 시즌에서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 9일 화요일에는요. 파월 의장의 상원 청문회가 있고요. 9일부터 11일까지는 나토 정상회의가 미국에서 열립니다. 7월 10일 수요일에는 파월 의장의 하원 청문회가 있고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11일 7월 11일은 우리 7월물 옵션 만기일로 동시에 한국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서 3.5%로 금리를 12회 연속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메시지가 주어질지 뭐 향후 금리 인하 전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미국 CPI가 발표되고요. 5월 헤드라인 CPI는 3.3%였는데 6월 추정치는 3.1%로 더 완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연설과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에는 이제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미국 PPI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변동성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중간에 7월 옵션 만기일이 또 껴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변동성은 위, 아래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장전 체크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일인데요. 개인 양매수 프리깎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개인들이 오늘 하루 종일 양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395 중심으로 거의 양광 장세가 펼쳐졌죠. 그래서 양쪽 옵션 프리를 깎는 모습이 하루 종일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수급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지 여부에 주목해 보자.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스몰캡들이 약세였는데 오늘의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었으나 오늘은 스몰캡들이 반짝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소형주 지수가 오늘 급격하게 급반등이 나왔죠. 그동안의 대형주 지수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소형주는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스몰캡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는데 오늘 급반등이 나오면서 등락 비율도 오늘 간만에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 수가 간만에 많았다라는 거죠. 대형주 차트를 보시면 소형주랑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형주 쏠림 장세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오늘은
그 소외됐던 소형주가 약간의 반등을 좀 보여주는 날이었는데 좀 연속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시장에 어떤 쏠림 현상이 조금 완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형주 포머 현상이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오늘 좀 괜찮았죠. 이런 상황을 어, 나타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오늘 선물 400포인트에 안착하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했는데 오늘은 돌파 시도를 하지 않았네요. 조정으로 돌파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금요일까지 목요일에 진입하고 금요일에 일부 청산했던 그 슈퍼개미 7월물 슈퍼개미의 7월물 콜옵션 잔량을 추적해보자 했는데 오늘 잔량을 대거 정리하고 매도 포지션으로까지 전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개인들의 콜옵션, 개인 콜옵션은 281억이나 대량 매도가 나왔죠. 반대로 외국인은 265억의 대량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스닥 개인 숏 포지션 우세가 지속되는데 이거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고요. 7월 말까지 여전히 미국 정부의 주도하에 국채 바이백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정해진 일정이기 때문에 7월 말까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자, 네 번째 9시 19분에 체크했던 내용입니다. 슈퍼개미 콜옵션 중 395 일부가 추가 차익 실현을 했고요. 외국인이 받아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그게 진행되고 오늘 개인의 월물 콜 매도는 281억까지 매도가 늘고 외국인의 월물 콜 매수는 265억까지 증가하는 날이었습니다. 개인의 위클리 월요일 옵션 만기를 맞아서 옵션 수급은 양매수 포지션을 계속 유지했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횡보하면서 양 옵션 프리를 깎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범위가 제한적인 박스권 위클리 옵션의 만기일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현물입니다. 오늘은 조금 지난주에 며칠 쉬었던 테마 섹터까지도 좀 움직임이 있었던 날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협력사들 플러스 로봇 쪽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그다음 전력 인프라 테마주도 오늘 반등을 보여줬고 식품 쪽이 조금 최근에 조정 나오다가 해산물 종목 중심으로 오늘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조 대림이나 사조 시푸드가 오늘 상한가를 갔죠. 사조 그룹 중심으로 실적이죠, 실적. 네. 그다음에 화장품 섹터도 오늘 좋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리더스 코스메틱이 상한가를 갔네요. 그다음에 원전 테마주들도 오늘 좋은 반등을 보였고요. 교육 테마, 그다음에 저출산 쪽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소형주 강세가 있어서 기존에 있던 테마군들이 대부분 움직인 날 같아요. 뭐 자율주행 쪽도 조금 움직이고 뭐 게임주나 메타버스 쪽도 뭐 좀 움직이고 넥슨 게임즈 같은 거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약세 종목군이 있었죠. 금요일에 강세였던 섹터에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밸류업 종목군이었는데요.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등이 오늘은 약세, KB금융까지 해가지고 밸류업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이 오늘은 조정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소형주들이 강세였던 날인데 코스닥이 괜찮았죠. 그러면서 이제 빅각 추세대를 일시적으로 지난번에 이탈한 뒤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에 급락이 나오면서 추세대를 한번 이탈했다가 2개월 평균 저점인 830 부근을 지지받았죠. 여기를 지켜내면서 V턴으로 기사회생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상단 추세대를 다시 한번 만나서 저항 자리가 과연 찍히는지 또 주목이 되고요. 이제 저 자리를 돌파하면은 그래도 좀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지난주에는 이제 HLB를 중심으로 바이오가 끌어올려줬고 오늘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각각 6.2%와 4.4% 급반등하면서 2차 전지들이 끌어올려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빅각 저항까지 약간의 공간을 남겨두고 있고요. 돌파 여부 여기서 올라오는 추세대도 챙겨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반등을 시도해 줄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등락 비율이 좋았기 때문에 좀 코스닥이 강했잖아요. 근데 또다시 쏠림이 지속될 수도 있어요. 일단 일시적으로 반짝 소형주들이 올라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며칠 연속으로 소형주들이 다시 돈이 들어와 주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변동성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의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이 56.4%까지 거의 도달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외인 비중이 2020년 말과 2021년 초 동학개미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던 그 직전 시기 이후에 최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인 비중이 57%를 넘겼던 적은 2019년, 2004년, 2001년 최근 25년 정도를 본다면 이 세 차례밖에 없고요. 정말 드물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죠. 삼성전자 외인 비중은 56%를 넘기고 57%로 향하면 어느 순간부터 매도로 전환되기 시작한 적이 많습니다. 지금 한 0.6%가 남았는데요. 삼성전자는 0.5%만 되더라도 3천만 주에 다다르기 때문에 아직도 절대 수량은 조금 더 매수할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60억 주가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1%가 굉장히 많죠. 6천만 주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계속 그렇게 향하고 있다라는 거. 삼성전자에서 이제 외국인 매도가 나오게 되면 증시는 하락 에너지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외국인이 언제 삼성전자를 모으다가 언제 매도로 전환되는지 그 디데이 날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디데이 날을 주목해야겠죠.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위클리 옵션 월요일 것 시간대별 만기 이동 추정 범위를 제가 만기날 거의 매일 하고 있죠. 근데 오늘은 390부터 397.5까지를 막아두는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범위가 더 좁혀지지 않았던 것은 392.5 풋옵션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오늘 오후장까지 좀 배팅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닿지 못했고요. 조금 폭넓게 코스피 200 기준으로 390과 97.5 사이에서 닿는 날로 그 범위 안에서 중간값 요 가운데가 이제 393.75인데 여기를 끼고 움직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코스피 200 차트를 놓고 보면 오늘 범위가 390부터 397.5 사이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중간으로 놓고 보면 좀 더 상단에서 움직였죠. 중간보다 조금 더 강한 힘이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조정이 좀 탄탄한 조정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 종가 싸움은 이제 395.1에서 코스피 200 395.1에서 진입해서 394.47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삼성전자가 300원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300원을 떨어뜨리고 조금 밀렸었죠. 종가에. 개인들 중심으로 형성된 위클리 콜옵션 395는 0.16에서 동시효과 진입해서 0으로 날라갔고요. 그다음에 금융투자가 막판 베팅을 하고 개인 베팅이 있었던 위클리 풋옵션 395는 0.71에서 종가 진입해서 0.53으로 끝났지만 요 직전의 최저가가 0.24였기 때문에 마지막 금융투자는 조금 이걸로 수익을 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일주일 동안 진행했던 그 옵션물 만기 결과 추정해보면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59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59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는 7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클리 옵션에서는 거의 매주 개인들은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3월물 이후로 3월물부터 개인들은 월물 옵션에서 좋은 성적을 계속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도 6월물 때 내마녀의 날 때도 개인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7월물 옵션 이제 만기 3일 남은 시점에서도 보니까 7월 옵션에서 현재까지의 누적 스코어를 보니 개인은 슈퍼개미 중심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그 수익금은 외국인 손실금과 금융투자의 손실금을 합친 정도로 추정됩니다. 즉 외국인 손실, 금융투자 손실을 합친 게 개인 수익이고 대부분은 이번에 슈퍼게임이 중심으로 수익을 냈던 그 콜옵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대중개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이라고 표시되는 그 누군가들의 수익은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슈퍼개미 중심으로 형성된 올해 시장이 돋보이는 그런 시기고요. 7월물 옵션 슈퍼개미가 2일 만에 콜옵션을 크게 치고 빠지면서 외국인의 콜옵션 대량 매수가
잡혔고요. 오늘 265억 매수로 올해 들어 최대 기록이었고요. 종전 기록은 24년 3월 21일 229억 매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콜옵션 매도는 자연스럽게 281억 매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콜옵션의 역대급 매수 기록은요, 21년 1월 동학개미운동의 끝자락에서 1000억대 이상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미니 선물을 최대 매도한 다음 날 2021년 1월 12일인데요. 1313억의 대량 매수를 기록했는데 만기를 앞두고 14일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이 콜 매도를 늘렸던 것을 청산하는 거래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년 1월 26일에는 1243억의 매수가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 웬만하면 깨지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살면서 언젠가는 또 깨질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보기 어려운 그런 숫자죠. 자, 10번째, 외국인의 오늘 미니 선물 대량 매도 희귀한 수급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의 한 3년 6개월 만에 처음 보는 수급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9,696억의 미니 선물 매도가 있었습니다. 미니 선물 미결이 만기 3일을 남기고 12만 4,831계약까지 확대되었죠. 미결제 약정 추이를 보시면 오늘까지도 꾸준히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화, 수, 목 3일 남았는데 이 승부를 어떻게 끝낼지, 어쨌든 오늘 외국인들이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미니 선물 매도, 엄청난 양입니다. 미니 선물은 5분의 1이기 때문에 선물에 이 정도면은 엄청난 양이죠. 계약수로 5만 계약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 계약수가 얼마가 됐죠? 선물 계약이 지금 미니 선물이 4만 9천 계약이 나왔네요. 매도가 엄청난 양입니다. 현재까지 미니 선물 매도 금액은 외국인 기준으로 최근 10년 내 세 번째 기록입니다. 오늘이 첫 번째, 1등은 21년 1월 11일 미니 선물 외국인 매도가 1조 2,959억이 나온 날인데요. 이날은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 하던 그 시기, 삼성전자가 최고점 96,800원을 찍었던 날입니다. 즉 개인들은 삼성전자에 열을 올리면서 그날 10만원을 바라보고 막 급등했던 몰렸던 그 시기, 그날 96,800원을 찍던 날 외국인은 뒤로 미니 선물을 1조 2,959억이나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2020년 6월 11일 외국인의 미니 선물 매도는 9,819억을 기록했고요. 요날은 이제 코로나 때로 급락했던 상태에서 좀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그러고 잠깐 조정을 보였던 그 시기예요. 자, 여기입니다. 요 시기고요. 요거 이후에 잠깐 눌렸어요. 그때 미니 선물 매도가 역대 두 번째 기록의 매도가 나왔다. 세 번째, 오늘입니다. 2024년 7월 8일 미니 선물 외국인 매도는 1조에 가까운 9,696억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은 21년 3월 4일, 20년 12월 29일, 21년 2월 26일 각각 외국인의 미니 선물 대량 매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지속되고 있고요. 올해 24조 원이 넘었습니다. 코스피 선물 매수가 지속되고 있고요. 올해 4조 5천억에 현재까지 4조 5천억 정도의 누적 매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물 콜옵션 매수 포지션 오늘 대량 매수가 있었죠. 즉 나머지들 굉장한 상방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한 메인 해치 포지션으로 미니 선물 매도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미니 선물도 메인 포지션 역할을 할 정도로 오늘은 1조 원대 가까운 대량 매도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서로 콜옵션에 대항하는 미니 선물 포지션, 그리고 미니 선물에 대항하는 월물 콜옵션 포지션이 서로 교차돼서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났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불투명한 거죠. 어디로든 마지막 남은 3거래일 동안 튀면서 마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어떤 힘이 더 크게 작용할지 남은 3일. 왜냐면 미니 선물은 7월 만기고 월물 콜옵션도 7월 만기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이제 화수목 보는데 가장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겠죠. 나머지는 현물은 만기가 없고 코스피 선물은 9월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3일에 중요한 것은 미니 선물과 월물 콜옵션인 것 같습니다. 기타 수급입니다. 이제 외국인 코스피 선물 누적 매수량은 5월에 보였던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자, 보시면 5월 달에 보였던 외국인의 최대 매수치 5월장이 여기죠. 자, 선물 차트를 보시면 자, 5월장 고점은 여기였습니다. 요 당시에 외국인이 4조 원대에 가까운 누적 매수를 보였습니다. 지금은 선물이 더 올라왔기 때문에 한 계약당 금액이 더 커요. 지금은 400 기준으로 선물이 400 기준으로 한 계약당 1억입니다.
계약 하나가 1억의 가치를 갖고 있죠. 1억이죠. 그래서 조금 더 지금은 계약수와 금액이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계약수를 보이더라도 그때보다 지금은 조금 더 금액이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4조 5천억에서 많게는 5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롤오버 포함 누적 매수가요. 지금 그리고 오늘 매수한 것을 반영하면 조금 더 이렇게 올라왔겠죠.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지금 외국인들은 5월 때 기록은 넘어갔고 이제 한 5조 원을 향해 가는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조 5천억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외국인의 현물 매수는 최근 삼성전자 중심으로 추가 집중되면서 올해 들어 2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모든 선물 옵션 포지션을 현물로 뒤덮을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이 되었고요. 다만 현물은 외국인이 던지기 시작하면 물량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론 베이시스보다 낮은, 이론 베이시스가 2.56 정도 됐고요. 시장 베이시스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 2.23입니다. 그래서 이론 베이시스보다 낮은 시장 베이시스의 장중 형성으로 현물이 살짝 고평가로 인식되며 장중 금융투자의 매도 차익 거래가 일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물량은 크지 않습니다. 오늘 금융투자는 2천억 정도의 코스피 매도가 있었습니다. 달러 선물은 오늘 뭐 큰 거래가 없었죠. 188억, 큰 수급이 없었죠. 외국인들은 188억 매수로 전체적으로는 중립형 상방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장 들어서 환율이 1383원까지 밑꼬리를 쭉 달고 올라왔죠. 그리고 환율 차트를 보시면 지금 하단에 있는 그 빗각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또 딛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추세가. 그래서 다시 밤사이에 또 올라간다면 위에 1390을 향하는 것은 또 금방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이제 환율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또 새벽 개방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시차를 두고 나중에 작용을 할 테지만 현재는 뭐 투기 거래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사이 추가 상승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는 이제 연결 선물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지금 저 멀리서 보이는 빗각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지워졌는데 다시 빗각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 피겨 저항 때 400을 여기다가 새롭게 설정을 할 수 있겠죠. 400, 여기도 400 놓고 이렇게. 그래서 저 자리가 일단은 추세적으로는 저항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9월물로 보시면 밑에서 올라오는 빗각 추세, 지금 지난번에 이탈했던 요 라인을 지금 이제 시간을 두고 다시 그걸 회복했잖아요. 돌파 안착했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살짝 조정이 나오면서 이탈하냐 마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뭐 밤사이에 나스닥이 또 추가적으로 강하고 야간 선물 끌어올리면 저 위로 또 돌파 안착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외국인들의 월물 콜옵션 및 선물 매수 포지션, 현물 매수 포지션이 극대화되면서 추가적으로 400 돌파 시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밤사이에 떨어지면서 마감을 한다면 밑으로 추세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미니 선물 매도 쪽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마지막 만기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 요인이 있는데 뭐 막상 내일은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별 볼 일 없으면. 근데 이제 만기가 다가올수록 한 번의 움직임은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선물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5단계 보시자 말씀드렸죠. 현재는 400이 넘지 않았으니까 400은 추정치로 남아있고, 상단에서 388, 여기 388 요 자리죠. 여기죠. 388, 자 400, 388, 그 다음에 383, 여기서 지켰던 자리, 그 다음에 379, 여기서 여러 번 지켰던 자리, 374, 대략적인 숫자예요. 여기서 5월달 4월달에 교차됐던 자리, 이런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지받고 이탈하는지 여부에 주목하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즉 5단계로 이루어진 계단식 지지저항 교차 자리를 단계적으로 이탈 마감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하락을 보기보다는 꺾이는 상황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편이 안전하며, 혹 미리 접근을 한 경우에는 시장이 여전히 강할 경우 커트해서 끊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좌를 안전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상한 수급, 이상 수급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오늘도 희귀한 수급이 나타났죠. 이런 수급이 자주 발생하는 7월물, 사실 5월, 6월, 7월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7월까지 이어지는 이 이상 수급 현상, 이 7월물이 만기가 3일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변동성, 위아래 모두 변동성 폭발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자 단톡방에 입장하지 않으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채팅 닉네임과 그다음에 구독 인증을 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